광복회장 김원웅 씨 하면은 항상 튀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언론에 등장을 했을 때는 상당수 지식인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춘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뭘 아는 게 있어야 나무라기라도 할 텐데 대책 없이 나와서 그야말로 죽은 노릇을 했던 그렇게 기억을 하는 인물입니다. 김원웅 씨 나로서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흥부전에 보면은 놀부를 이렇게 묘사해 놓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공들여 키운 호박에 이 늙은 호박 만들려고 하는 그 호박에 말뚝을 박았다. 이런 류의 정말 긴 사설을 늘어놓으면서 그 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그 대목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던 그런 인물이 김원웅 씨입니다. 그런데 근래 그 김원웅 광복회장이 별거 아닌 돈을 받아먹었다. 물론 별것인 돈도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보훈처에서 밝혔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상황 파악이 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카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익이 남으면은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면서 국회에 카페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김원웅 씨 개인 통장에 입금이 됐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국회 카페 중간 거래처를 활용을 해서 허위 발주를 하고 원가를 더 높게 그렇게 계상을 하고 이래서 돈을 빼돌렸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들어온 돈을 현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런 혐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보훈처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을 몇 가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자금을 조성을 했는데 비자금 가운데 또 1,000만 원은 김원웅 씨 통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이제 돈을 마른 현금화 했고 이러는데 그냥 빼서 썼다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자금 빼돌리기 수법이다 하고 정부 관계자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뭔가 부정을 저질렀다. 뭔가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거는 대략 느낌이 오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빼돌렸다 한 것은 그런데 뉴스에 보면은 김원웅 씨가 그렇게 돈을 빼돌려서 한복하고 양복을 여러 벌 구입을 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옷에 무슨 욕심이 있는 건가? 평소에 이상한 개량 한복 입고 나섰던 것은 물론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도 참
이상하죠. 그런가 하면은 그 이발비, 마사지 요금 이것도 이 비자금으로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우리는 또 이재명 후보의 그 아내 김혜경 씨의 샌드위치, 김밥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국수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김원웅 씨가 그 개인적으로 강원도 인제에다가 협동조합 허준 약초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뭐 이 협동조합 사업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아주 그 중요하게 세상을 개조하려고 우리나라를 다시 그 저개발국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그 도구를 쓰는 그 수준으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자기들은 그게 이제 앞으로 이 어려워지는 장래에 과거로 좀 물러서는 게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아무튼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이 협동조합을 세우는데 그 공사비, 장식품 구입하는데 또 그 비자금을 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광복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광복회의 돈을 광복회에서 운영을 하는 어떤 공적 목적으로 써야 하는 돈을 빼내서 마사지 받고 뭐 옷 사입고 이랬다는 것이죠. 현금을 빼낸 건 물론이고. 그러니 국민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좀 허탈해지는 겁니다. 뭐 돈을 엄청나게 빼냈다 하면은 그냥 거기까지 이럴 텐데, 소소한 것까지 빠짐없이 다 챙기고 빼냈다 하니까 국민들은 왜 사람들마다 이럴까 싶은 그런 것입니다. 또 그 김원웅 씨의 며느리, 조카, 처조카 이렇게 그 친인척들이 관계된 회사가 광복회관 안에 사무실을 차렸다는 건데, 이거를 몰래 차렸다고 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김원웅 씨의 묵인 하에 공식적으로는 승인이 안 된 그런 사무실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러면서 광복회관에 그 사무실을 차려두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벌였다. 그러니 뭐 결국은 이름을 팔아서 광복회장 이름을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례를 보면은 주식회사 백산미네랄이라는 것이 이 회사, 그 회사가 골재 채취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광복회의 사무실 그리고 집기 이런 것을 5달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다. 아마 그거 쓰다가 발각이 났겠죠. 그러면서 영업을 하면서 김원웅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 여주시청 이런 데다가 공문을 발송했고, 이 공문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다 하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재임하면서 법인카드로 9천만 원을 썼다 하는 뭐 한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 의혹을 제기했는데, 왜냐하면 이 9천만 원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에 상당 부분이 그냥 개인 용도로 썼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안 나온 것도 많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게 뉴스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원웅 씨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답니다. 절대 내가 직접 지시를 한 게 아니다. 제보자 A씨가, 여기에도 또 제보자 A씨가 있습니다. 제보자 A씨가 김원웅 회장에게 과잉 충성을 하느라고 제 멋대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러니까 제보자 A씨가 제 멋대로 조성한 비자금을 가지고 김원웅 회장이 옷을 사입고 또 마사지 요금을 지불했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김혜경 씨 측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혜경 씨가 왜 구체적인 사과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그 해명이 참 우스웠습니다. 나는 그 일들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과를 할 수 없었다. 그 아랫선에서 과잉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범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게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 하면은 본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앞에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은 자연인 신분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인 공무원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아마 정확히 이해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씨는 인격권도 있고 명예권도 있고, 그래서 문재인 씨는 명예훼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으로 된다 했을 때는 명예훼손을 다툴 수 없는 겁니다. 명예권이 없는 것이죠. 이거를 대통령의 그 권위가 있는데 더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리걸 마인드가 부족하고 또 헌법과 법률을 잘 몰라서 이 법적인 면에서 몰상식해서 그렇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히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 대우받을 때, 그리고 공무원으로 대우받지 않을 때를 구분하면 됩니다. 공무원으로 대우받을 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경호해주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세 보이고 저게 권력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이죠. 공무원으로서 필요할 때 법적으로 경호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경호를 받고 있는 본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없는 겁니다. 단지 그 직책만 있는 것이죠. 이거는 좀 항상 공무원을 볼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이게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이 사람 높은 사람이야, 이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 내가 덕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그 인식이 있으면 공무원으로 대우받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자연인인 것이죠. 이렇게 평소에 구분을 항상 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원웅 씨, 또 이재명 씨, 김혜경 씨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렸죠. 이럴 경우에는 의제 공무원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고 처벌받을 자격이 생긴다 하는데 불과합니다. 의제 공무원이 되면은 공무원으로서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한다. 이런 법적 지위가 생길 뿐이죠. 그러면 공무원 범죄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지금 보면 공무원이 뭔가 권한 행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은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범죄는 원칙이 이겁니다. 공무원이 시켰는가? 공무원이 요구했는가?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일을 요구했는가? 이거는 별개 범죄입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다른 죄명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남이 주는 것을 받아 먹었는가로 그냥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김혜경 씨도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도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러고 있죠. 지금 김원웅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으니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든 이게 조국 씨가 됐든 윤석열 씨가 됐든 누가 됐든 공무원 신분이 일단 있기만 하면 상당 부분 공무원 범죄로 그냥 처벌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위가 없으면 아예 저지를 수 없는 범죄, 그 지위가 없으면 아예 그 사람에게 떡이 돌아가지 않는 이게 세상 이치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직위가 있는 사람은 일단 공무원으로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쉽죠. 이재명 후보 가져온 고기 먹었습니다.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김혜경 씨 그런 거 받아 먹었고 가져다 주는 세탁물 받아서 쓰고 입고 이런 거 아닙니까? 받아 먹은 겁니다. 받아 먹으면 그냥 범죄 구성 요건은 충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의사 무능력자다. 정신이 없어서 책임도 지지 못할 사람이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논할 문제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대선 후보도 될 수 없고 또 공무원의 공무 수행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온갖 발뺌을 하고 또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관행이 이렇다. 또 이 사람들은 몰랐다. 아니 자기가 자기 입에 샌드위치 집어넣으면서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이죠. 그거는 통할 수가 없는 억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받아 먹었는가만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다. 이러면 상당히 쉽죠. 근데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서로 날카롭게 싸우는 정치인들, 선거 범죄 이런 걸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조금은 그 기본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3,000원 이상의 그 어떤 음식을 그 지역 주민에게 제공했다 하면은 두말 안 하고 유죄로 인정을 하죠. 바로 그와 같은 자기가 무조건 주면 안 되고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아주 쉬운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몇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 김원웅 씨 사실은 사람들이 부하가 치민다고 하죠. 아주 깐죽깐죽거리면서 그것도 거만하게 문재인 씨를 등에 업고 참 미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주 그 윤이 나는 흰 옷을 입고 그렇게 설치더니 결국은 그 본색이 까마귀였다. 이제 이런 게 드러난 겁니다. 특히 김원웅 광복회장은 아주 그 법의 선을 넘어도 문재인 씨의 비호를 받곤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 문재인 민주당의 그 내로남불의 전형이 바로 저거구나.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보수 쪽이 돈으로 부패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문재인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런 의미의 보수가 된 것이 아닌가 싶죠. 특히 부패 범죄, 뭐 성 관련 범죄 이런 것을 독판으로 그쪽에서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미 뭐 드러날 대로 드러났는데 왜 그런가?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샌드위치 30인분 해봤자 돈이 얼마냐, 얼마 안 된다. 한 번에 무슨 20만 원이 안 되게 이렇게 항상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샌드위치, 그냥 얼마짜리 식사라고 생각을 하면 이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일선 파출소에 이제 순경이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어떤 그 공부를 하다가 읽은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순찰을 돌다가 그 골목 어귀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집에 가서 매일 가서는 거기 있는 음식을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먹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오뎅 국물이 있으면 그냥 떡 먹고 가고 또 어떤 꼬치가 있으면 하나 빼먹고 가고 그러면 그 주인은 미소로 항상 그 사람이 그러고 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늘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파면을 당합니다. 다른 범죄로 발각이 돼서 그러고 나서 이제 순경이 아닌 것이죠. 그러고 어느 날 이 사람은 또 나가서 습관대로 그 집에 가서 꼬치 하나를 잡고 먹으려고 하는데 포장마차 주인이 저지를 하더랍니다. 이제 안 된다. 바로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에 먹었던 것은 오뎅 국물 한 컵이 아니고 권력 한 컵이었던 것이죠. 부당한 권력 남용, 부패 범죄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가 집에 앉아서 그 공무원을 불러서 무슨 쌀국수를 배달해와라, 욕실에 로션을 놔라 하는 것들이 자기가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 아끼는 것이 너무나 알뜰해서 과거에 뭐 못 살던 한이 맺혀서 그래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 부리는 맛에 길들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중독이고 권한 남용의 그 병에 걸린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 법인카드 사실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죠. 뭐 모으면은 꽤 될지 모르지만 무슨 경제범죄해서 큰 덩어리로 돈이 나오고 할 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법인카드 숫자 맞추느라고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맞추는데 집에 앉아서 김혜경 씨 무슨 샌드위치 먹고 소고기 그거 몇 팩 받아 먹고 항상 뭐 10인분 이상이라고는 했지만 그렇게 하는데 경기도청에서 무려 5개 부서에서 이걸 조금씩 빼가지고 그 숫자를 맞췄다고 합니다. 참 어렵게도 빼먹는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짓을 하는 게 이 부패한 공무원 범죄자들이 바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아예 생활화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유인태 씨가 이게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말할 수 없이 불쾌감을 느낀 것은 저런 작자가 국회에서 고위직에 올라갔던 것인가? 저런 자가 지금도 세상에 나이든 어른이라고 나와서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인가 하는 불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아예 머리가 망가져서 사람을 밟고 사람을 부리고 자기 대신 남을 죽이고 그리고 옳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힘으로 그것을 강행하고 남들이 본인이 이게 옳지 않다 하는 거 이재명 씨도 알고 있는데 남들이 벌떼같이 나서서 이재명이 옳다면 옳다 하고 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어리석은 것들하고 즐기는 이게 바로 권력 중독자들의 증세입니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를 가면 더 많은 이런 질서를 비트는 짓을 하겠죠. 더 많은 사람을 밟고 죽이고 세상의 옳은 이치를 망가뜨릴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때 이런 일들이 터져 나오는가? 그게 선거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이 지닌 어떤 방역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반드시 감시를 해서 제대로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꼭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선거라는 것은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힘이 커진 것이고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일 의원내각제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거기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지금 저렇게 저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의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이 대선 전국에 국민이 그것을 결정해 주지 못하는 뒤로 물러선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저들의 횡포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는 100% 우수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익한 제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을 바꾸고 그리고 이 대선을 치르고 나서 흔히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 이 자리를 바꾸게 되죠. 먼저 하던 사람이 물러나고 그러면은 누가 되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는 전 정권이 될 거고 지금은 현 정권이 될 텐데 이 정권의 비리는 밝혀지고 또
척결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재명 씨가 된다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 본인의 그 범죄, 본인의 혐의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5년 유보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뭐 영구히 덮이는 일은 없습니다. 좀 더 길면 좀 더 가서 밝혀지고 처벌되겠죠. 그래서 나쁜 짓도 끝이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옛 노래에 옛 말에 달도 차면 기운다 하는 말이 있죠. 이러한 달의 몰락은 이제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